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나이대에 따라 다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서 빨리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고 싶어 했는데, 어른이 되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 이젠 시간이 조금만 더디게 흘러가길 바라게 됩니다. 2025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의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새해 결심한 것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내 맘대로 안 될 때, 낙심될 때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눈을 주님께 돌려로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그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나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바람꽃 세 번째 주인공은 김병희님입니다. 바람꽃은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출간한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민 1세대
20분의 삶의 스토리를 담은 구술자 서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김병희님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의 삶 속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김병희님의 삶의 스토리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5월의 아침, 저는 친구들과 골프를 즐기기 위해 골프장에 들어섰습니다. 첫 티를 치기 위해 몸을 풀면서 저는 제 앞에 펼쳐진 신기한 풍경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엽광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에 나무 그림자가 가지런히 드리워진 아름답고 신기한 풍경이 눈앞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곳이 천국이구나.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제 나이는 8학년 2반이며 지금까지도 신체적으로 별 불편 없이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으니 보통 큰 행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 하늘나라로 간 친구들이 제 주위에 꽤 있으나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제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행복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1939년생 토끼띠로 전기도 없고 아스팔트도 없는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와 이웃들이 개를 잡아게 가죽을 말려서 어디엔가 바치고 집안에 몇 개 없는 녹그릇을 바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아련히 납니다.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7살 되던 해, 8.15 해방이 되었다고 태극기를 들고 좋아하는 이웃들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집 5남매 중 막내 아들인 저는 위에 맏형이 계시고 중간에 누나가 2분 계십니다. 저보다 2살이 많은 작은 형은 초등학교 때 뇌염에 걸려서 병원도 못 가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까이 치료받을 곳도 없던 시기이니 시대를 탓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도 그 형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10살 때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총소리도 못 듣고 있었는데 인민군 복장을 하고 빨간 완장을 찬 군인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김일성 장군 노래를 가르치고 계속 부르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젊은이들을 모집하여 인민의용군에 보내고 곡식을 수확하면 곡식 포기를 세서 바친다는 소리를 듣고 어린 마음에도 어떻게 곡식 포기를 세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을까요? 갑자기 인민군이 매일같이 335로 때를 지어 우리 집 앞을 지나 북쪽으로 후퇴하는 것을 보면서 형님과 저는 밤에 옥수수밭 가운데 멍석을 깔고 이불을 덮고 숨어서 잔 적도 있습니다. 얼마 후 다시 국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자 인민군들은 동네 젊은이들 50여 명을 으슥한 고개 마루에서 총살시키고 흙도 덮지 않은 채 가버렸습니다. 그 통에 그 가족들이 시신을 찾느라 난리 법석을 떠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해 겨울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다시 피난을 가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것이 일사 후퇴였습니다. 우리 식구는 소 한 마리를 끌고 큰 집의 소구루마에 피난 짐을 대강 싣고 큰 집 식구들과 함께 피난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형님은 18살이 되어 전투경찰대에 입대할 수 있었고 우리 식구들은 큰 집 식구들을 따라 남쪽으로 무작정 걸어가는 피난 행렬에 합세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작은 누나와 저는 청주에서 엿장사를 한다고 엿몇 가락을 박스에 담아 주위 사람들에게 팔려고 했으나 사는 사람이 없어 장사를 그만둔 기억도 있습니다. 하루는 경찰관 복장을 한 사람이 우리가 묵고 있는 수용소를 찾아와 경찰 가족은 특별 관리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형님 이름을 대고 그곳에서 30리 떨어진 내수라는 동네로 내려와 방을 얻고 배급사를 받아 지내며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따로 제2의용군으로 군청에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대구로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오고 여름이 되자 군인 트럭들이 우리 마을을 지나 강원도로 간다는 말을 듣고 누나 2분과 형수님, 조카는 그 차편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곳에 머물다가 초가을에야 군인 차편을 만나게 되어 트럭 뒤에 몸을 싣고 강원도 행성으로 돌아와 보니 먼저 온 식구들이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달라진 것은 마을 곳곳에 미군 천막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을까요? 갑자기 인민군이 매일같이 335로 때를 지어 우리 집 앞을 지나 북쪽으로 후퇴하는 것을 보면서 형님과 저는 밤에 옥수수밭 가운데 멍석을 깔고 이불을 덮고 숨어서 잔 적도 있습니다. 얼마 후 다시 국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자
인민군들은 동네 젊은이들 50여 명을 으슥한 고개 마루에서 총살시키고 흙도 덮지 않은 채 가버렸습니다. 그 통에 그 가족들이 시신을 찾느라 난리 법석을 떠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해 겨울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다시 피난을 가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것이 일사후퇴였습니다. 우리 식구는 소 한 마리를 끌고 큰 집의 소구루마에 피난 짐을 대강 싣고 큰 집 식구들과 함께 피난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형님은 18살이 되어 전투경찰대에 입대할 수 있었고 우리 식구들은 큰 집 식구들을 따라 남쪽으로 무작정 걸어가는 피난 행렬에 합세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작은 누나와 저는 청주에서 엿장사를 한다고 몇몇 가락을 박스에 담아 주위 사람들에게 팔려고 했으나 사는 사람이 없어 장사를 그만둔 기억도 있습니다. 하루는 경찰관 복장을 한 사람이 우리가 묵고 있는 수용소를 찾아와 경찰 가족은 특별 관리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형님 이름을 대고 그곳에서 30리 떨어진 내수라는 동네로 내려와 방을 얻고 배급사를 받아 지내며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따로 제2의용군으로 군청에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대구로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오고 여름이 되자 군인 트럭들이 우리 마을을 지나 강원도로 간다는 말을 듣고 누나 두 분과 형수님, 조카는 그 차편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곳에 머물다가 초가을에야 군인 차편을 만나게 되어 트럭 뒤에 몸을 싣고 강원도 행성으로 돌아와 보니 먼저 온 식구들이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달라진 것은 마을 곳곳에 미군 천막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해 가을,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후반기 훈련은 생략한 채 강원도 철원 11사단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12월경이어서 전방에는 눈이 많이 쌓이고 민가는 볼 수 없는 최전방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강원도 원주와 가까운 곳이어서 군인들을 많이 보아왔기에 군에 가면 집 근처에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최전방 소총수가 되고 보니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형님께 후방으로 갈 수 있도록 손을 써달라는 편지를 쓰고 싶었으나 돈도 없고 줄도 없는 우리 집안 처지에 공연히 형님이나 어머니 속만 상할 일이니 포기하고 보병사단 소총수로서 매일 사격훈련, 행군훈련을 받는 고된 병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해 5.16 혁명이 일어나자 수시로 혁명 공약이 방송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혜 위장 방송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즈음 우리 부대의 육군 헌병학교 게시판에 학생 모집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거쳐 헌병학교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였습니다. 저는 전방 보병부대에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응시원서를 냈습니다. 먼저 신체검사는 무사히 통과했고 영어, 역사, 논문 시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히 논문은 5.16 혁명정부의 헌병자세를 논하라는 주제였는데 그럴듯하게 잘 쓴 기억이 납니다. 몇 주가 지난 후 합격자 통지서를 받고 춘천의 삼보충대를 거쳐 대구 영천 헌병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날짜에 맞추어 짐을 꾸려가지고 영천역에 도착하니 전국에서 200여 명이 모여왔습니다. 헌병학교에 입학한 날 저는 키가 크고 육모가 바르다고 하여 분대장에 임명되어 내무반 9명의 분대원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원들은 단체 기압이 떨어지는 강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행동이 빨라지고 몸자세가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어도 허기가 지고 늘 배가 고팠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기름기를 먹지 못하고 고된 훈련만 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된 훈련을 7주간 마치고 졸업을 일주일 앞둔 날 훈련병 전원은 연병장에 집합하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180명이 일열 행대로 연병장에 서니 낯선 헌병장교 3사람이 우리 앞을 지나면서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큰 훈련병 35명을 골라 이름과 군번을 적었는데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뽑힌 35명은 졸업과 동시에 서울 필동에 있는 수도 방위사령부 5헌병 대대로 발령을 받아 수도방위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군에 입대한 지 1년 반 만에 전방 소총부대에서 대한민국 수도방위 사령부로 진급되어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니 지금 생각해보아도 상상 못할 놀라운 진급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김병희님의 삶의 이야기가 이어지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츠하이머가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알츠하이머즈 어소시에이션이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미국인 중 거의 3분의 2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알츠하이머 환자 약 700만 명 중 거의 400만 명이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환자를 비롯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간병인의 3분의 2도 여성입니다. 60대 여성은 평생 동안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의 2배 정도입니다. 65세 여성의 알츠하이머병 발병 예상 평생 위험률은 5분의 1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알츠하이머병을 더 많이 앓은 것에 대해 지금까지는 여성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나이가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나이 외에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차이 또는 생활 경험의 차이로 인해 같은 나이에서 여성의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실제로 더 높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조기 교육과 평생 교육, 사회활동 참여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여성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간병인이 될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모든 간병인 중 거의 절반은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인에게 제공되는 도움의 83%는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다른 무급 간병인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즈 어소시에이션 자료에 의하면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무급 간병인 중 3분의 2 이상이 여성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또한 치매 간병인 중 3분의 1 이상이 딸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성 간병인은 남성 간병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간병과 돌봄 활동에 할애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와 함께 상주하며 생활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2.5배 많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여성 간병인의 거의 19%가 가족 간병을 위해 또는 간병, 돌봄 의무가 너무 버거워져서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여성 간병인은 남성 간병인들보다 우울증과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 간병인이 더 많은 시간을 간병과 돌봄 활동에 할애하고 더 많은 돌봄 과제를 맡으며 인지, 기능적 및 또는 행동 문제가 더 큰 사람을 돌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가 여성이 남성보다 알츠하이머에 더 취약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을 더 잘 이해해서 두 성별 모두의 위험 요소를 파악, 각각의 특화된 알츠하이머 및 다른 치매 예방과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과 간병인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도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이고 설교 제목은 인생은 극복입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만을 쓰신다. 이유가 무엇인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실패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느냐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컬럼니스트 중에 얼마 본백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문사 기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데이턴 헤럴드라는 작은 신문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글솜씨를 테스트해 보더니 솜씨가 형편없다고 복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문의 부고란에 사망자 이름을 내는 일을 맡겼습니다. 한마디로 찬밥 신세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한 결과 기사당 3불을 받는 주간 유머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이 칼럼이 제법 모이게 되자 그녀는 이것을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자 사인회에 딱 2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화장실 가는 길을 물으러 온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책상을 옮겨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죽을 쓴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실패의 연속은 그녀의 커리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2번 유산을 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2 아들은 다낭성 신장 질환이라고 하는 유전적 질병에 걸려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습니다. 본백 자신은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들들과 똑같은 신장병에 걸려서 매일 신장 투석을 하며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보면 웃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유머 작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용기를 안겨주는 글을 쓴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가 1996년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900개 이상의 신문에 그녀의 글이 실렸고 15권의 책이 출간되었고 여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의 여성 중 1명으로 선정이 되고 타임지의 표지 인물이 되기도 하고 미국 암협회에서 주는 명예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극복하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이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이지 무너질 과제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의 실패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도 실패를 했고 아브라함도 실패를 한 적이 있고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도 실패를 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베드로도 실패를 했고 야고보와 요한도 실패를 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아테네 선교에서 실패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원인은 다를 수가 있고 실패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실패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극복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극복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극복해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적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기나긴 여정이요. 이 여정 속에는 항상 꽃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와 돌짝갓길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생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에 참고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라는 푸시킨의 말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희망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